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의 한양에서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냈던 박대감은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박대감에게도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밤자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허망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거대한 기와집에서 호령하며 사는 박대감이었지만 정작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채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부인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시는가? 저런 분과 하루만 살아도 소원이 없을 텐데. 하인의 말 그대로 박대감의 본처인 윤씨 부인은 선녀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미색이 워낙 출중하여 박대감이 윤씨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마누라가 절색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질 않으니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로다.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힘으로 합방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애꿎은 돈만 날린 것 같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인 박대감이 못마땅했던 윤씨 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을 주어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게 울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박대감은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다는 기생화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안동 땅에서 제일이라는 화월이가 있다 하여 왔노라. 박대감의 호령에 화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대로 화월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 박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안동 땅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화월의 말 한마디에 박대감의 마음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최근 기운이 죽어있던 터라 이렇듯 누가 알아주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지요.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듣자하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박대감의 말에 화월은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다하여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과 화월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향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박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화월아,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서는 그저 병아리일 뿐입니다. 화월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습니다. 박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 밤 너를 뼛속까지 녹여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수첩은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박대감은 힘이 다시 솟구쳤지요. 둘은 밤새도록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박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월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화월아,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밤이 허전하실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화월아,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하월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삶보다는 대감의 첩이 되어 평생 호의호식하는 것이 억만되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월은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고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애태우기로 했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박대감은 하월을 와락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월은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더욱 앙증맞게 굴었지요. 그 요염한 태도에 박대감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이라도 써주마. 결국 하월의 애교에 홀딱 넘어간 박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곤 꽃가마까지 대령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성대하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월은 매일 밤 대감의 방에 들어가 날이 셀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하월아, 내가 바로 나의 봄이로구나. 그 후로 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었지요.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질 않으니 윤씨 부인은 하염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월이 있는 별채의 방문만 드나들 뿐 윤씨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과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하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씨 부인은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그날 밤도 윤씨 부인은 그 예쁜 입술에 술을 부었답니다. 술 기운에라도 이 외로움을 잊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요망한 것한테 두 눈 뜨고 서방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윤씨 부인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목구멍이 터져라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기가 오를 즈음 윤씨 부인은 갑자기 요의가 밀려와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슴 돌쇠가 하월의 방 앞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올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몸집이 크고 미련한 돌쇠는 정신없이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부인의 눈에 걸려든 것입니다. 처음엔 당장 사람을 불러 돌쇠를 끌어내려 하던 부인이었지만 문득 머릿속에 번뜩이는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저 여우 같은 것을 이 집에서 쫓아내 버려야겠다. 윤씨 부인은 그대로 뛰어가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방을 엿보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은 바로 내가 쥐고 있다. 생사여 탈권이 부인의 손에 있으니 돌쇠는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내 죄를 알고도 무사하길 바랐단 말이냐?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돌쇠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부인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기는 하다. 자, 우선 긴장 풀고 이 술 한 잔 받거라. 겁에 질린 돌쇠는 처음엔 잔을 사양했지만 부인의 권유가 계속되자 속절없이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돌자 돌쇠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하월의 방을 엿보니 어떻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잠시 머뭇대던 돌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게 말입니다. 저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렸습니다요.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요. 그 말에 윤씨 부인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는 화월에게 배알이 뒤틀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여자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 사내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느냐. 내가 조금만 기운을 쓰면 그 여우 같은 것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참말이십니까요? 마님, 제가 저 첩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허, 속고만 살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에서도 못해본 것을 해볼 것이야. 돌쇠는 목이 타는지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돌쇠,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쇠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윤씨 부인이 두 손으로 그를 밀쳐 눕힌 것이지요. 그리고는 돌쇠가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그대로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 일은 아무 사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돌쇠지요.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큰 소리를 친 돌쇠는 훌렁하고 무쇠 같은 기둥을 드러냈습니다. 윤씨 부인도 더는 참지 못하고 훌쩍 그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돌쇠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기세 좋게 부인을 밀어붙였고 그날 밤 부인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돌쇠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늘 밤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시들하던 서방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돌쇠는 쇠덩이처럼 기운이 넘쳤고 덕분에 부인은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마님,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냐, 그럼 귀를 이리 가져오너라. 부인이 귀에 속삭인 말에 돌쇠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가 만일 거절하면 내가 첩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감께 고할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 되옵니다. 결국 돌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대감이 있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김진사 댁에서 아주 괜찮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무엇? 김진사 그 친구가 또 좋은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이야기를 들은 박대감은 부랴부랴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윤씨 부인이 꾸며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저작거리 주막을 찾아가 쌈짓돈을 풀어주모를 구워 삶았던 것입니다. 내 그대 집의 술을 몽땅 사겠다. 최고로 향이 깊고 그윽한 술로만 준비해주게. 알겠습니다요. 이 술 항아리들을 전부 건너 마을 김진사 댁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주모는 그저 술만 보내면 그만이네. 술값은 이것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김진사는 안동 땅에서도 소문난 애주가였습니다. 갑자기 항아리째로 술이 배달되니 그만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일이냐? 무슨 천운이 굴러 들어온 것이냐?
술이 있으면 술벗도 있어야 옳지. 김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들에게 기별을 보냈고 그중엔 당연히 놀기 좋아하는 박대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쇠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김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요. 다른 하인을 부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놈, 하여간 칠칠 맞기는. 좋다. 다른 놈을 데리고 출발하겠다. 박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윤씨 부인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놓고 화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거늘 어찌 한번 술잔 기울일 기회도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내가 손수 안주도 마련했으니 사양 말고 한 잔밖에나.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월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부인의 권유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슬쩍 하월을 살피며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만 하고 하월에게만 연거푸 술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하월은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하던 돌쇠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부인은 짧은 눈짓을 남기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건 일이니만큼 돌쇠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술에 잔뜩 취한 화월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돌쇠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 왔습니다요.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하월은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돌쇠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못하고 눌려버렸습니다. 더구나 나이 지긋한 대감과는 달리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몸이 반쯤 녹아내리는 듯 하월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안 된다. 이것은 안 돼. 처음엔 안 된다고 저항하던 화월도 이내 말끝을 흐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역시 꿈속에서나 그리던 화월과 정을 나누게 되자 부인과의 약조 따위는 까맣게 잊고 미친 듯이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윤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박대감이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자칫하면 자신까지 큰 화를 입게 생긴 것이지요. 아니, 저 돌쇠 녀석은 지금껏 뭘 하는 게야.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수습한단 말인가. 정신이 아찔했던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고 그러자 또 하나의 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즉시 부인은 대감 쪽으로 달려가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편 방 안의 돌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쓰려는 심산으로 막 화월의 위로 올라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지문이 쓱 열리며 박대감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하월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옆에서 부인까지 바람을 잡으니 들을 틈도 없었지요. 그제야 하월은 이 모든 일이 윤씨 부인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결국 하월과 돌쇠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제대로 멍석마리를 당한 뒤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윤씨 부인은 화어를 내쫓게 되어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용당한 돌쇠가 좀 안쓰럽긴 했지만 그깟 머슴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박대감은 달랐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화어를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금 밀려오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좀 야단만 쳤으면 될 것을. 괜히 내쫓고 말았구나. 아이고, 또다시 밤이 썰렁해지기 시작했군. 마음이 허해진 박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놀이를 즐겼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속을 끓였습니다. 요망한 화어를 겨우 쫓아냈는데 정작 대감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며 가끔 안방을 찾았지만 이제는 밤마다 기생집을 오가니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또다시 이불만 끌어안고 자는 신세라니. 에휴, 이 못난 내 팔자야.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돌쇠는 여전히 화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기사, 더는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다. 그리하여 돌쇠는 화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화어는 남은 폐물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답니다. 주막에 들어선 돌쇠는 말없이 한쪽 구석에서 화월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누가 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째 나가지도 않는 게야. 대체 어떤 얼굴인지 봐야겠다. 화월이 나가보니 다름 아닌 돌쇠였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마님. 헌데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님 얼굴만 자꾸 떠오릅니다요.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 주막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계략이었습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마님이 절 부르더니 첫 부인 마님방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술상 차려놓고 일부러 첫 부인 마님 술잔에만 독한 술을 부어댔고 대감님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판을 짰던 겁니다요. 모든 진상을 들은 화월은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원한을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지요. 저런 독사 같은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화월은 돌쇠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계책을 짰습니다. 둘은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했지요. 어느 날 박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본 박대감은 입이 귀에 걸렸지요. 뭐? 화어리가 아직도 날 못 잊는다고. 허, 고향 겉에 보는 눈 하나는 있구먼.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린 대감은 곧바로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윤씨 부인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돌쇠. 이놈이 여길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고운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한동안 남정네라곤 잊고 살던 부인의 마음이 출렁거렸습니다. 어쩐지 돌쇠와의 하룻밤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지요. 좋다. 오늘 밤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꾸나. 밤이 되자 윤씨 부인은 살금살금 약속된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쇠야, 나도 사실 내가 그리웠다. 부인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쇠의 넓은 가슴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대감도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흥, 화월이 이것이 아직도 날 못 잊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은 화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돌쇠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잡것들이 감히. 갑자기 박대감이 들이닥치자 부인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요. 얼른 몸을 빼내어 도망치려 했지만 돌쇠는 오히려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쫓겨난 뒤로 간이 단단히 부은 걸까요? 돌쇠가 오히려 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마님과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요. 그러니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 이놈이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겠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저 돌쇠 놈이 저를 꼬드긴 것이옵니다. 부인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사내와 뒤엉켜 있던 꼴로는 무슨 말을 해도 믿길 리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쑥 내밀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화월이었습니다.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께서는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윤씨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꼴이 어떠한지 이제는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지요. 이제 보니 화월이를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먼?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함께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 박대감은 윤씨 부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뒷방으로 쫓겨나 외로이 세월을 보내다가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신세가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박대감은 다시 화월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 첩실로 다시 맞이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화월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비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월은 다시 꽃가마를 타고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본부인보다도 위세가 높으니 아무도 그녀를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화월아,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살았겠느냐. 흥, 대감 마음이 갈 때와 같으니 제가 어찌 맞장구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말거라. 화월아. 이제 내 마음엔 너 하나뿐이구나. 한편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월은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쇠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돌쇠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전답도 넉넉하게 얻어 팔자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한량이 된 돌쇠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드나들며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의 한양에서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냈던 박대감은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박대감에게도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밤자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허망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거대한 기와집에서 호령하며 사는 박대감이었지만 정작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채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부인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시는가? 저런 분과 하루만 살아도 소원이 없을 텐데. 하인의 말 그대로 박대감의 본처인 윤씨 부인은 선녀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미색이 워낙 출중하여 박대감이 윤씨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마누라가 절색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질 않으니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로다.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힘으로 합방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애꿎은 돈만 날린 것 같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인 박대감이 못마땅했던 윤씨 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을 주어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게 울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박대감은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다는 기생화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안동 땅에서 제일이라는 화월이가 있다 하여 왔노라. 박대감의 호령에 화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대로 화월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 박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안동 땅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화월의 말 한마디에 박대감의 마음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최근 기운이 죽어있던 터라 이렇듯 누가 알아주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지요.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듣자하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박대감의 말에 화월은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다하여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과 화월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향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박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화월아,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서는 그저 병아리일 뿐입니다. 화월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습니다. 박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 밤 너를 뼛속까지 녹여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수첩은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박대감은 힘이 다시 솟구쳤지요. 둘은 밤새도록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박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월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화월아,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밤이 허전하실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화월아,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화월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삶보다는 대감의 첩이 되어 평생 호의호식하는 것이 억만배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월은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고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애태우기로 했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박대감은 화월을 와락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화월은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더욱 앙증맞게 굴었지요. 그 요염한 태도에 박대감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이라도 써주마. 결국 화월의 애교에 홀딱 넘어간 박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곤 꽃가마까지 대령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성대하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화월은 매일 밤 대감의 방에 들어가 날이 셀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허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짐작 몰랐을꼬. 화월아, 내가 바로 나의 봄이로구나. 그 후로 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었지요.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질 않으니 윤씨 부인은 하염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화월이 있는 별채의 방문만 드나들 뿐 윤씨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과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화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씨 부인은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그날 밤도 윤씨 부인은 그 예쁜 입술에 술을 부었답니다. 술 기운에라도 이 외로움을 잊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요망한 것한테 두 눈 뜨고 서방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윤씨 부인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목구멍이 터져라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기가 오를 즈음 윤씨 부인은 갑자기 요의가 밀려와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슴 돌쇠가 화월의 방 앞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올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몸집이 크고 미련한 돌쇠는 정신없이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부인의 눈에 걸려든 것입니다. 처음엔 당장 사람을 불러 돌쇠를 끌어내려 하던 부인이었지만 문득 머릿속에 번뜩이는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저 여우 같은 것을 이 집에서 쫓아내 버려야겠다. 윤씨 부인은 그대로 뛰어가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방을 엿보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은 바로 내가 쥐고 있다. 생사여 탈권이 부인의 손에 있으니 돌쇠는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내 죄를 알고도 무사하길 바랐단 말이냐?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돌쇠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부인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기는 하다. 자, 우선 긴장 풀고 이 술 한 잔 받거라. 겁에 질린 돌쇠는 처음엔 잔을 사양했지만 부인의 권유가 계속되자 속절없이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돌자 돌쇠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하월의 방을 엿보니 어떻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잠시 머뭇대던 돌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게 말입니다. 저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렸습니다요.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요. 그 말에 윤씨 부인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는 화월에게 배알이 뒤틀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여자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 사내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느냐. 내가 조금만 기운을 쓰면 그 여우 같은 것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참말이십니까요? 마님, 제가 저 첩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허,
속고만 살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에서도 못 해본 것을 해볼 것이야. 돌쇠는 목이 타는지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돌쇠,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쇠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윤씨 부인이 두 손으로 그를 밀쳐 눕힌 것이지요. 그리고는 돌쇠가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그대로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 일은 아무 사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돌쇠지요.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큰 소리를 친 돌쇠는 훌렁하고 무쇠 같은 기둥을 드러냈습니다. 윤씨 부인도 더는 참지 못하고 훌쩍 그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돌쇠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기세 좋게 부인을 밀어붙였고 그날 밤 부인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돌쇠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늘 밤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시들하던 서방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돌쇠는 쇠덩이처럼 기운이 넘쳤고 덕분에 부인은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마님,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냐, 그럼 귀를 이리 가져오너라. 부인이 귀에 속삭인 말에 돌쇠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가 만일 거절하면 내가 첩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감께 고할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 되옵니다. 결국 돌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대감이 있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김진사 댁에서 아주 괜찮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무엇? 김진사 그 친구가 또 좋은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이야기를 들은 박대감은 부랴부랴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윤씨 부인이 꾸며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저작거리 주막을 찾아가 쌈짓돈을 풀어주모를 구워 삶았던 것입니다. 내 그대 집의 술을 몽땅 사겠다. 최고로 향이 깊고 그윽한 술로만 준비해주게. 알겠습니다요. 이 술 항아리들을 전부 건너 마을 김진사 댁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주모는 그저 술만 보내면 그만이네. 술값은 이것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김진사는 안동 땅에서도 소문난 애주가였습니다. 갑자기 항아리째로 술이 배달되니 그만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일이냐? 무슨 천운이 굴러 들어온 것이냐? 술이 있으면 술벗도 있어야 옳지. 김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들에게 기별을 보냈고 그중엔 당연히 놀기 좋아하는 박대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쇠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김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요. 다른 하인을 부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놈, 하여간 칠칠 맞기는. 좋다. 다른 놈을 데리고 출발하겠다. 박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윤씨 부인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놓고 화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거늘 어찌 한번 술잔 기울일 기회도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내가 손수 안주도 마련했으니 사양 말고 한 잔밖에나.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월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부인의 권유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슬쩍 화월을 살피며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만 하고 화월에게만 연거푸 술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화월은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하던 돌쇠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부인은 짧은 눈짓을 남기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건 일이니만큼 돌쇠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술에 잔뜩 취한 화월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돌쇠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 왔습니다요.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화월은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돌쇠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못하고 눌려버렸습니다. 더구나 나이 지긋한 대감과는 달리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몸이 반쯤 녹아내리는 듯 화월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안 된다. 이것은 안 돼. 처음엔 안 된다고 저항하던 화월도 이내 말끝을 흐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역시 꿈속에서나 그리던 화월과 정을 나누게 되자 부인과의 약조 따위는 까맣게 잊고 미친 듯이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윤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박대감이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자칫하면 자신까지 큰 화를 입게 생긴 것이지요. 아니, 저 돌쇠 녀석은 지금껏 뭘 하는 게야.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수습한단 말인가. 정신이 아찔했던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고 그러자 또 하나의 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즉시 부인은 대감 쪽으로 달려가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편 방 안의 돌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쓰려는 심산으로 막 화월의 위로 올라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지문이 쓱 열리며 박대감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화월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옆에서 부인까지 바람을 잡으니 들을 틈도 없었지요. 그제야 화월은 이 모든 일이 윤씨 부인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결국 화월과 돌쇠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제대로 멍석마리를 당한 뒤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윤씨 부인은 화월을 내쫓게 되어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용당한 돌쇠가 좀 안쓰럽긴 했지만 그깟 머슴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박대감은 달랐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화월을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금 밀려오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좀 야단만 쳤으면 될 것을. 괜히 내쫓고 말았구나. 아이고, 또다시 밤이 썰렁해지기 시작했군. 마음이 허해진 박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놀이를 즐겼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속을 끓였습니다. 요망한 화월을 겨우 쫓아냈는데 정작 대감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며 가끔 안방을 찾았지만 이제는 밤마다 기생집을 오가니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또다시 이불만 끌어안고 자는 신세라니. 에휴, 이 못난 내 팔자야.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돌쇠는 여전히 화월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기사, 더는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다. 그리하여 돌쇠는 화월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화월은 남은 폐물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답니다. 주막에 들어선 돌쇠는 말없이 한쪽 구석에서 화월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누가 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째 나가지도 않는 게야. 대체 어떤 얼굴인지 봐야겠다. 화월이 나가보니 다름 아닌 돌쇠였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마님. 헌데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님 얼굴만 자꾸 떠오릅니다요.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 주막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계략이었습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마님이 절 부르더니 첩부인 마님방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술상 차려놓고 일부러 첩부인 마님 술잔에만 독한 술을 부어댔고 대감님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판을 짰던 겁니다요. 모든 진상을 들은 화월은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원한을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지요. 저런 독사 같은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화월은 돌쇠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계책을 짰습니다. 둘은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했지요. 어느 날 박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본 박대감은 입이 귀에 걸렸지요. 뭐? 화월이가 아직도 날 못 잊는다고. 고향 겉 보는 눈 하나는 있구먼.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린 대감은 곧바로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윤씨 부인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돌쇠. 이놈이 여길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고운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한동안 남정네라곤 잊고 살던 부인의 마음이 출렁거렸습니다. 어쩐지 돌쇠와의 하룻밤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지요. 좋다. 오늘 밤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꾸나. 밤이 되자 윤씨 부인은 살금살금 약속된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쇠야, 나도 사실 내가 그리웠다. 부인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쇠의 넓은 가슴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대감도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화월이 이것이 아직도 날 못 잊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은 화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돌쇠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런 잡것들이 감히. 갑자기 박대감이 들이닥치자 부인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요. 얼른 몸을 빼내어 도망치려 했지만 돌쇠는 오히려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쫓겨난 뒤로 간이 단단히 부은 걸까요? 돌쇠가 오히려 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마님과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요. 그러니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 이놈이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겠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저 돌쇠 놈이 저를 꼬드긴 것이옵니다. 부인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사내와 뒤엉켜 있던 꼴로는 무슨 말을 해도 믿길 리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쑥 내밀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화월이었습니다.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께서는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윤씨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꼴이 어떠한지 이제는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지요. 이제 보니 화월이를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먼.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함께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 박대감은 윤씨 부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뒷방으로 쫓겨나 외로이 세월을 보내다가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신세가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박대감은 다시 화월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 첩실로 다시 맞이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화월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비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월은 다시 꽃가마를 타고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본부인보다도 위세가 높으니 아무도 그녀를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화월아,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살았겠느냐. 대감 마음이 갈 때와 같으니 제가 어찌 맞장구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말거라. 화월아. 이제 내 마음엔 너 하나뿐이구나. 한편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월은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쇠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돌쇠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전답도 넉넉하게 얻어 팔자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한량이 된 돌쇠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드나들며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의 한양에서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냈던 박대감은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박대감에게도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밤자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허망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거대한 기와집에서 호령하며 사는 박대감이었지만 정작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채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부인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시는가? 저런 분과 하루만 살아도 소원이 없을 텐데. 하인의 말 그대로 박대감의 본처인 윤씨 부인은 선녀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미색이 워낙 출중하여 박대감이 윤씨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마누라가 절색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질 않으니 그저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이로다.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힘으로 합방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애꿎은 돈만 날린 것 같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인 박대감이 못마땅했던 윤씨 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을 주어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게 울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박대감은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다는 기생화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안동 땅에서 제일이라는 화월이가 있다 하여 왔노라. 박대감의 호령에 화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대로 화월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 박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안동 땅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화월의 말 한마디에 박대감의 마음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최근 기운이 죽어있던 터라 이렇듯 누가 알아주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지요.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듣자하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박 대감의 말에 하월은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대감께서 주시는